모병제 전환 필요한가? 어제 100분 토론을 했나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있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그죠? 이건 뭐 이야기는 해볼만 해요. 그죠? 그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그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롱을 했어요. 군대 군생활 하고 있는 사람을. 그죠? 근데 그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그분은 국회의원도 했죠. 한국군을 조롱하고. 하여튼 뭐 아무튼 이 사람은 또 청년위원장 정도 되면 앞으로 이렇게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왔어요. 그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뭐 일자리도 더 늘어나고, 뭐 돈도 얼마 안 들고, 돈도 뭐 한 1조 원, 뭐 4대강 쓰는 돈에 뭐 코딱지만큼만 더 써도 뭐 충분히 일자리 만들고 한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강에 쓴 돈 2배, 내가 알기로는 2배 더 쓰고 지금 마이너스인 걸로 아는데, 또 그딴 소리를 찌꺼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보도 안 만들고, 뭐 공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조 정도 쓴 걸로 아는데, 근데 그딴 소리를 찌꺼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50조를 써도 마이너스인데 1조 원 써서 더 늘린다? 글쎄, 생각이 없네요. 그죠? 50조면 저 같으면, 와, 여러분한테 50조가 있으면 전 일자리 늘리려면, 와, 50조면요 진짜 큰 기업 하나 만들죠. 50조면 삼성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다 자산 주식총 가치가 200조, 지금 한 300조 가까이 되나요? 한 200조일 때가 있었어요. 그죠? 50조면요 우리나라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 들어가요. 그걸 1년 동안 그냥 다 날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대기업 자산을 하나를 그냥 다 날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래 놓고 뭘 일자리를 만드네 마네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일용직 만들고 공무원 또 뽑은 거밖에 없는데.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CEO였으면 벌써 잘렸을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있는 거죠.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니까 아직도 있죠. 저렇게 그냥 일반 대기업 CEO, 삼성이나 뭐 LG나 현대나 이런 CEO였으면 벌써 잘렸을 거예요. 50조로 날려먹었는데, 그러면 대박 잘리죠. 이 사람이 하는, 그래도 미국처럼 모병제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죠? 돈도 막 1인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위 계층하면 군대를 가면 참, 다른 사람은 또 군대를 가게 되면 할 수 있고, 50만 명을 모병제로 채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병제로 가면 인원을 줄여야죠. 그죠?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은 감축될 거고 50만 명이 모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왜냐하면 한 해 태어나는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 남자는, 신생아 남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뭐로 50만 명을 채울 거예요. 그죠? 뭐 누적이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50만 명은. 그렇게 되면 장비를 최첨단화 시키고, 걸어 다닐 거 차 타고 다니고, 그죠? 뭐 삽질 할 거 포크레인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근무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뭐 탄력고를 지킨다든, 뭐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어요. 그죠? CCTV를 설치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CCTV가 있는 그 위치까지
부대가 오대기라든지 부대가 출동을 할 텐데 이미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상황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요즘 왜 뭐 이런 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데 경비원 없이 이제 CCTV로 이렇게 전환한 아파트들 있죠. 그 인금 많이 올랐다고. 거기 어떻게 해요, 그죠? 사건 사고 많이 터지죠, 그죠? 왜냐면 늦어요. 보고 가고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위장하고 이러고 싹 가버리면 눈이 안 띈다고. 밤에 조금씩 기어서 들어가고 위장하고 이러면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건 특수 훈련 받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아니면 멀리서 CCTV가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 위장하고 박격포 같은 거 날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어요, 그죠? 사부자 와가지고 탄약고 열어가지고 탄 꺼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 이병선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병선은 어떡할 거예요? 밤에 아무나 들락달락거리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 문 잠근다고 문 안 열 거예요. 만약에 문을 열쇠로 잠갔다 칩시다. 그거 담 넘어오는 거 일도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되게 웃겨요. 발상 자체가 되게 웃겨요. 그리고 300만원을 줄 테니 군대를 가라? 그럼 좀 이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사분은 자기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원한다면 보내겠대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당신 300만원 줄 테니까 군대 지금 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본인 아직 뭐 젊은 것 같은데, 그죠?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갈 것인가? 400만원 받고 나라를 위해서. 웃기죠? 군대라는 건 그래요, 그죠? 특히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봤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준비가 돼 있고 뭐가 뚫리면 수정 보완해야 되고. 지금 이 나라가 되게 웃기게 가는 게 벌써 20, 30년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데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누군가가 TV, 언론, 매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희한해요. 진짜 아몰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당신들인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상관없다 뭐 이런 건가? 예전에 김무성 국회의원이었나? 그 사람이 뭐 저쪽 중국의 동포 뭐 연변 쪽 사람들 데리고 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급적으로 하는 대책은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년에 50조씩 써고 공무원 계속 늘려요, 그죠? 그럼 돈 벌 사람이 없는데 군인 월급, 공무원 월급 누가 줘요? 지금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공장도 다 해외 동남아 쪽으로 이전하고 자동차도 이제 계속 한국에 있는 거 없어지고 자꾸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관련 하청업체도 지금 힘겹게 믿게 버텨나가고 있고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세금을 못 낼 텐데. 당신들은 돈 많은가 보죠, 그죠? 자, 아까 300만원 줄 테니까 군대 가라 이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보통 제 군생활에 빗대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군대가 보통 6시, 새벽 6시 일과를 시작을 하죠. 6시에 시작을 하고 7시 시작할 때, 겨울에 7시 시작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6시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죠? 자, 그럼 직장인 같이 일과를 한번 해봅시다.
새벽 6시에 점심시간 1시간, 1시간, 그러니까 아침을 줘야 되죠. 새벽 6시에 일과를 시작하니까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은 심지어 뺐어요. 그죠? 저녁까지 넣으면 더 추가가 되겠죠. 우리 밥 먹는 시간은 보통 시급에서 빼니까. 그러면 30분씩 1시간씩 쳤는데 한 30분씩 쳤다고 한번 봅시다. 계산을 해봅시다.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체조하고 아침 운동 동대 한 바퀴 부대 한 바퀴 뛰고 들어와서 씻고 대충 침낭하고 청소 잠깐 하고 씻고 밥을 먹어요. 그죠? 그러면 대충 한 8시 아니면 9시, 보통 9시에 모이라고 하죠. 근데 일과 시간은 그 출근을 9시에 할 건지 6시에 할 건지가 문제가 되겠죠. 만약 9시에 6시에 한다고 일단 칠게요. 그죠? 6시에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을 쉬고 그럼 10시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후 4시면 끝나요. 그죠? 그럼 만약에 아침 30분, 점심 30분을 쳤을 때 오후 3시 되면 일과가 끝나요. 8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근데 오후 3시면 이제 한참 훈련할 때인데 이때 일과 끝나버려요. 그럼 뭐 퇴근하나요? 그죠? 그 이유는 잔업이에요. 그죠? 그럼 1.5배가 붙겠죠. 자, 경계 근무를 사야 돼요. 그죠? 경계 근무 토요일, 일요일 날, 명절날 집에 가요. 집에 갈 거예요. 자, 이제 추석이니까 고향 앞으로 갈 거예요. 산발선 다 비워두고 분시설 다 비워두고 전군이 다 갈 거예요. 집으로. 토요일에 하죠. 빨간 날 해야 되죠. 그죠? 명절도 없죠. 1년 내내. 휴가를 제외하고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죠? 그럼 1.5배예요. 그죠? 거기에 야간 근무 사야 되죠. 야간 근무자를 특별히 따로 빼놓지 않는 한 야간 근무를 사야 돼요. 그렇죠? 불침번을 사든 야간 근무를 사든 근무를 사야 돼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총 몇 시간이냐면 한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에서 21시간 정도 돼요. 일하는 시간이. 그리고 8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1.5배예요. 제 군생활에 미쳐봤을 때.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일단 잔업하는 걸로 쳤어요. 지금 여기에는 계산한 거는 21시간까지는 안 하고 일단 잔업하고 퇴근하는 걸로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거 같이 잔업하고 퇴근하는 걸로만 일단 쳐봤어요. 그렇게 쳐봤는데 일단 잔업하는 걸로 쳤어요. 그죠? 잔업하는 걸로 쳤는데 214만 7,500원 최저임금 내년 기준 8,590원으로 쳤을 때 214만 7,5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사야 되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근무 사야 돼요. 병석을 쓰든 뭐를 하든 근무를 사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쉰다는 가정하에, 그죠? 토요일, 일요일도 실제로 군대 가면 말은 뭐 정규 행사 가고 약간 쉬는 쪽으로 하지만 결국은 항상 영내 안에 있어야 되죠. 스탠바이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죠. 다른 데 못 가죠. 그죠? 계속 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스탠바이 하면서. 근데 한국은 미군하고 달라요. 그죠? 미군은 토요일 날 나가나 보던데, 카츄샤는. 근데 한국은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 나갔다가는 6.25 같이 터지면 큰일 나니까. 나가서 뭐 부대 다 비워놓고 나가서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못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은 부대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 12시간 근무를 어쨌든 서야 되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집에도 못 가고. 자,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특근일 뛰게 돼요. 그러면 1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154만 6,200원이 더 붙어요. 그리고
그걸 합치면 369만 700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서 뭐 약간 주말이니까 약간 쉬고 뭐 어느 정도 손실 있다 해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도 360 대략 3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빠져도 시급에서 빠질 테니 350 수당 하나도 안 받고 뭐 군인수당, 훈련수당, 특권수당 하나도 안 받고 최저임금으로만 그냥 우리 군생활 했듯이 그렇게만 해도 369만원이에요. 왜 300만원만 받고 군대를 가요? 이거 좀 최저임금이에요. 그죠? 300만원이 넘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주차, 월차 이런 게 붙으면 여기 더 붙죠. 여기 수당이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수당이 붙겠지만 뭐 주차 수당, 월차 수당, 위험 수당 뭐 이런 거 붙으면 400만원이 넘어가요. 그죠? 2등병이 최저 2등병 그러니까 뭐 모병제 2등병이 400만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 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큰 훈련 뛸 때가 있어요. 그죠? 텐트 치고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큰 훈련 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8시간 빼곤 달점 5배예요. 연장수당 줘야 되죠. 그죠? 야간에 제가 훈련 뛴 경험을 비춰봤을 때 예전에 2박 3일 근무를 2박 3일 훈련 뛴 적이 있었는데 3시간 자고 이틀 동안 3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48시간 중에 45시간 빼고 계속 훈련했은 적이 있어요. 안 자고. 그럼 그럴 땐 어떡할 거예요? 8시간 빼고 나머진 다 1.5배인데 그렇게 되면 500만원이 넘어요. 2박 3일 훈련 하나만 뛰도 500이 넘어. 500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죠? 만약 일주일짜리 뛰면 600이 넘어가요. 계속 행군하는 천리해군 같은 거 해버리면 600이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2등병이 그래요. 2등병 최저임금 모병제 최저임금 받는 2등병이 훈련 하나 뛰면 600이 넘어가요. 근데 왜 300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군생활 하고 있는 비용을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그렇게 받는다고요. 근데 왜 300이에요? 어디서 구라를 쳐요? 그죠? 제가 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인 중에 용접을 할 수 있거나 자기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봉사를 하죠. 자기가 특수 기술을 갖고 있어도 만약 저 같으면 용접을 잘했잖아요. 저는 용접을 했는데 만약에 저의 군사병가 이외에 저희 용접 기술을 추가적으로 군대에서 쓰려고 했을 때 추가 수당을 줘야 되죠. 그죠? 뭐 넌 이거 해, 넌 만약 지금 군대 같으면 넌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병제가 되면 저한테 용접하라고 못 시키죠. 제가 공병이 아닌 이상 외주를 줘야 되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무료로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재능을 무료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 것도 다 외주로 들어가면 추가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지나가다가 새 파이프 몇 개 사와가지고 저보고 용접하라 했거든요. 돈이 역시 적게 들죠. 제가 좀 알뜰살뜰 해줬으니까 거의 똥값에 지었죠. 아마 되게 비쌀 거예요. 그거 외주로 주면.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를 똥값에 했기 때문에 저한테 휴가증을 줬겠죠. 그죠? 300만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니 같으면 300 받고 가겠어요. 공장 알바, 편의점 알바를 해도 300만원은 좋게 벌 것 같은데 시급이 올라서 시급이 좀 있으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너네 정책대로 하게 되면 1만원 시급되는 것도 머지 않을 텐데 그죠? 미쳤어요. 군대 가게 300만원 받고 돌았어요. 그 짓을 하게. 웃겨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지금 부사관들 얼마 받는지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부사관들도 혜택이 되게 많죠. 되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좀 물건 같은 거 사면 좀 싸게 주고, 그죠? 공무원들, 군인들은 좀 이렇게 뭐 따로 사가지고 좀 싸게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뭐 공무원 카드인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군인들은 제대하면 연금 같은 것도 주고, 한국도 그런 게 있어요. 군인 신분으로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국공립대학. 제가 알기론 그래요. 군인인데 자기가 대학을 가고 싶다 이래가면 군대를 보내줘요. 군대를 보내주고 그 대신 복무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짜리 하사관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갔는데 4년제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면 5년하고 4년 플러스 얘가 9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하고 군생을 더 해야 돼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한국도. 옛날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한 친구들 군대 입대해 가지고 대학 가고 그랬어요. 머리 좋은 친구들. 그런 게 오히려 복지죠. 서로가 좋은 거죠. 군대는 똑똑한 애들 영입해서 좋은 거고, 또 본인은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또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좋은 거고, 그죠? 뭐 그런 게 서로가 윈윈하는 뭐 그런 좋은 제도가 한국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았어요. 한국도. 또 ROTC 같은 거 있죠. 학군단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자기가 좋은 물론 돈으로 따지면 솔직히 그렇죠. 그거 받고 가겠어요. 그죠? 근데 가게 되면 좋은 경험이 되죠. 그죠? 여러 가지. 그죠? 또 군병과 이런 거 그냥 어차피 의무병이니까, 그죠?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장교로 가면 좋죠. 그죠? 옛날에 그 대기업 회장들은 지금 이제 2세대들, 그러니까 뭐 1세대 뭐 이병철, 정지영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갈 수도 있고 6.25를 겪으셨던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자식들은 다 군대를 보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군대를 갔어요. 그죠? 3세대들이 안 갔죠. 그죠? 뭐 이지용 씨라든지 뭐 다른 분. 근데 또 한 사람은 또 기특한 사람도 있죠. SK였나? SK인가 어디에 또 남자도 하고 여자였어요. SK 해군에 장교로 입대해가지고 군함 타고 왔다 갔다 한 재벌집 따님도 있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평등. 군 앞에서는 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군 앞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벌들이라 하더라도 군대 안 가면 욕먹잖아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죠? 저 봐라 멀쩡한 새끼가 군대도 안 갔다, 허리 아프다고 군대도 안 갔다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모병제로 바꾸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당당하게. 그죠? 먼저 누구 말 못하나 이제 거지들은 군대 가는 거죠. 그죠? 흑수저들은 너희는 군대 가서 빼이쳐라 뭐 이런 거죠. 좀 안 될 것 같아. 아싸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군인도 지금 현재 징집 입제를 하고 군인들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낫지 않나. 심지어 좀 많이 올려줬어요. 그죠? 저희 때는 한 달에 5,000원 받았어요. 제가 96군벌인데 저는 한 달에 5,000원 받았어요. IMF 터져가지고 고통 나눔 한다고 한 달 월급 10,000원이었는데 5,000원 받았어요. 지금 40만원 받잖아요. 그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지금 40만원 군생활 하면 1년이면 돈이 400, 졸업 뭐 제대할 때 되면 한 1,000만원 정도 벌죠. 10원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언젠가는 모병제 갈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저도 뭐 언젠가는 모병제를 우리나라가 막 진짜 아이언맨으로
어벤져스급의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스텔스기를 도배를 하고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 요격해버리고 이런 어떤 레이더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모병제를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형편없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뭐 홍보 영상으로는 좋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개차반이잖아요. 물건. 그죠?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항공모기 개 욕 나온다는 거. 맞아? 아직 그 예비군들 M16 들고 쏘고 있는데 요즘 바뀌었나 모르겠네. 칼빈 그거 쏴도 맞지도 않는 쏴도 맞지도 않는 칼빈 그거 예비군들 주고 그래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월남전 무기 쓰고 있는 주제에 그죠? 그딴 무기로 무슨 전쟁을 해요. 그죠? 미사일은 쏘면 뭐 두 발 중에 한 발 안 받는다면서 어? 맨날 뉴스에 그 비리 방산비리 나오는 거 보면 미사일 3발 쏴가지고 한 발 맞고 2발 안 맞는다면서요. 그런 무기로 무슨 전쟁을 해요. 그죠? 북한이 미사일 쏘면 서울에 맞기 전에 레이더가 탐지를 못하는데 겁나 웃겨요. 그죠? 또 그 어느 군사 전문 채널을 보니까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쏘는 걸 알아내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사일에 그 액체 연료를 채워 넣느라고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전투 태세를 거는 거죠. 근데 고체 연료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왔다 갔다 안 한대요. 그래서 바로 쏴버리면 도착하는데 아마 한 1분 포가 그 옛날에 백령도 포격 사건 있었잖아요. 진짜 한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비 오듯이 쏟아지는 포탄 한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미사일이 서울이나 전방부대에 쏟아질 거예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군사 전력을 갖고 모병제를 한다고요? 싸울 사람도 없어요. 그죠? 싸울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죠? 뭐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결국 다른 나라에 지원군을 요청을 하겠죠. 그죠? 어디에 요청을 할까요? 그죠? 설마 일본? 설마 일본? 미국도 좀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철수할 것 같아요. 설마 일본? 친일파도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총선 카드로 들고 나왔어요. 그죠? 좋겠죠. 뭐 20대도 군대 가기 싫으니까 몰빵 하겠죠. 그죠? 그죠? 잘 생각해 봐요. 그죠? 결국 말아먹는 거예요. 그죠?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베트남으로. 베트남 지금 잘 산다고 뭐 공산주의도 잘 살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고 중국도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럴 거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중국도 중국 장점이 있고 이쪽도 이쪽 장점이 있는 이쪽도 이쪽 장점이 있는 저쪽 장점이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중국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중국도 지금 시작이죠. 중국도 곧 한국 같은 진통을 겪게 될 거예요. 빈부격차 심해지고 뭐 그런 거 겪게 될 거예요. 어차피 한국 모델이 한국이니까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중국도 겪게 될 거예요. 그죠? 중국도 봐요. 인구가 10억인데 군인은 100만 명, 160만 명 밖에 안 돼요. 그죠? 군인을 한다는 거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도 중국은 솔직히 인구가 있으니까 설마 뭐 누가 건들겠어요. 그죠? 인구가 어마어마한데. 그죠?
언제 다 죽여요? 10억 명. 인구가 10억 명, 총도 안 들고 짝대기만 들고 있어도 다 죽일 텐데, 그죠? 그런데도 일본한테 옛날에 학살 당한 거 보면 좀 웃기긴 해요, 그죠? 어떻게 10억 명 인구가 있는데 1억 명도 안 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점령을 당했는지, 그런 거 보면 좀 웃기긴 해요, 그죠?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막 척척척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각자 개인 플레이 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 쏘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그죠? 또 모병제는 한국의 어떤 군사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병력을 많이 줄여야죠. 50만 명을 유지하는 거는, 모병제를 했는데 50만 명을 유지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겠고,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겠죠, 그죠? 많이 줄여야죠. 지금 임금이 지금 만약에 400만원 치더라도 거의 10배가 뛰잖아요, 그죠? 지금 사병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이러면 10배가, 사병 임금만 해도 지금의 10배가 뛰는데, 지금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장교, 이건 지금 400만 이야기예요. 장교 빼고 400만 이야기예요. 그냥 병장까지, 2등병에서 병장까지만 이 병장은 돈을 더 줘야 되죠. 최저임금 줘서 안 되죠. 호봉이 쌓이니까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군인들 다 월급을 올려줘야 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감당해. 어차피 뭐 주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이런 게 다 조사모사 같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시급을 올려줄 테니까, 증세하는 시급 올려줄게, 세금 더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돈을 내려면 여러분의 세금이 최소한 10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국방비가 올라가니까. 근데 국방비가 좋아지냐, 무기가 좋아지냐, 현대화가 되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임금만 한 10배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10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사모사. 어차피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받으니까 좋다, 월급 오르면 좋긴 하죠, 그죠? 요걸 핑계로 또 증세를 하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결국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군 제대하고 그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 인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세금을 못 가져와요. 월급을 못 준다고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도 이제는 못 줘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인구를 안 놓잖아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일자리도 없어요. 이제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데 이 월급은 도대체 어떻게 줄 거예요? 채권 빚 아니에요. 지금 1000억이 넘어요. 국가 총부채가 1000억이 넘어요. 그죠? 계속 채권으로 이걸 할 거예요. 한국은 IMF도 한 방 맞았었는데 계속 빚내 가지고 군인도 월급 줄 거예요. 근데 무기는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돼요. 잠수함이고 뭐 이지스고 못 만들어요, 월급 주느라고. 계속 할 거예요. 근데 미군도 그 뭐 철수한다고 난리치는데, 그죠? 미군이 지금 다 철수하고 뭐 얼마 없다네요. 오늘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기갑 8인가 뭐 하나 하고 사드 하나 있고 그게 전부라네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한 10조 원 규모의 어떤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죠. 평가가 지금 주한미군이 한 10조 원 정도의 장비 가치가 있대요. 미국은 여러가지 그게 있죠. 왜 한국이 아시아 쪽에 무기를 자꾸 수출하거든요, 동남아시아에. 자기들이 시장을 뺏는 거죠.
원래 저 시장은 자기들 시장이었는데, 그죠? 한국이 야금야금 군사 무기 요 노란자 저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을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견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의 무기 수준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이 압도적으로 막 막 폭격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기가 나쁘진 않은 뭐 최상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위력이 그렇게 미국 막 항공모함만 한 대 딱 가면 진짜 막 오줌을 줄줄 쌀 정도는 아니에요. 항공모함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요즘 미국도 좀 힘들어요. 그죠?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300만원 가지고는 이등병 군 모병장 하는 거는 택도 없다. 그죠?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